안녕하십니까, 팽채용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از طرف خود و سایر اعضا در پاسداشت حقوق ملت ایران و جبهه مقاومت به بنده دادند و تصریح به قبول مسئولیت آن نمودند، اجازه آن را صادر نمودند. And it'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Aiming and hitting women. Hitting parents were unlawful. On the White House grounds that would allow people to. Given the financial incentives given to Iran, Hezbollah, capable of delivering financial packages to the families impacted by the conflict. 미국 의회에서는 그 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적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 돈이 혁명수비대랑 바로 연결이 되네라고 하면서 제재 위반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과 이란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 끝에 106일 만에 종전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승자는 불분명합니다. 특히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양국은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엎치락뒤치락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를 주장했지만 친정인 공화당과 마가 진영에서조차 반발이 거셉니다. 몇 주 안에 끝날 거라던 전쟁은 장기전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시설 공습 시점을 번복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겠다던 해방 프로젝트를 하루 만에 중단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최고 지도자까지 암살했지만 이란 신정체제의 결속은 더 강해졌고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협상력을 키웠습니다. President Trump succumbed to the pressure and entered this absolutely unnecessary war. Iran never expected that it will be in a position where it will be actually negotiating on removal of sanctions and release of assets. This war has given Iran that space. 호르무즈 해협이 제한 없이 열렸다는 미국 주장과 달리 향후 이란이 수수료나 보험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이란에 공격받은 걸프 우방국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갑은 닫은 채 영내 파트너들에게 이란 재건기금 3천억 달러를 받겠다는 구상은 받은 것 없이 퍼준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대 패배자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 등에 실패한 데다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을 때리는 등 몽리를 부리며 밀월 관계였던 트럼프 대통령과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This agreement represents a failure of Netanyahu's security policy. His last hope is that the Iranians do not accept the agreement, the final agreement, and that therefor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and that Iran will be constrained militarily and financially.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초조해진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돌발 행동을 벌인다면 종전 합의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더 기세등등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Given the financial incentives given to Iran, Hezbollah, capable of delivering financial packages to the families impacted by the conflict, and thus, bolstering its own popularity amongst its population. 이란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편된 가운데 대체 에너지 확보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중국과 원유 수출로 큰 돈을 번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이란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때문입니다. 미국 뉴스 채널 CNN은 미국이 부담한 직접 전쟁 비용만 약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론 6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봤는데요. 탄약 비용과 파괴된 장비, 미군 기지 피해 등으로 발생한 비용 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탄약 비용만 전체 3분의 1가량인 260억 달러, 약 39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성능, 고가 무기도 대량 사용됐는데 이 한 발당 약 250만 달러, 38억 원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 약 1000발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과 미 당국자들은 미군이 핵심 미사일 제거에 상당 부분을 사용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쏟아부은 전쟁 비용은 탄약과 장비 소모 같은 군사비 지출에 그치지 않고 유가와 물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며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개전 당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 약 3.8리터당 2.98달러였는데 현재는 갤런당 4달러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미 브라운드 연구팀은 미국인들이 개전 뒤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약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봤는데요. 이는 미국 가구당 약 460달러, 71만 원가량에 해당합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다 보니 이 전략 비축유 비축량도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The main story here, headline inflation is up 4.2% on an annual basis. That's the highest we've seen in 3 years since May of 2023. Most of that move is due to energy prices, gasoline prices in particular,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Got us into thi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against Iran, and gas prices, food prices, and the prices of everyday goods have skyrocketed as a result of what Donald Trump has done. And this war hasn't strengthened America's national security. 이 같은 압박에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전쟁 종료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후폭풍에 여론은 여전히 악화 일로인데요. 최근 미국 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이란과의 전쟁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34%로 집권 2기 최저치였던 지난 4월 조사와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종전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전쟁이란 자화자찬으로 민심을 돌려보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ran is making very big concessions. We'll see what happens, but it's been very, very, very powerful. It's going very, very well. 이제 미 이란 전쟁 종료 이후 국내 상황을 살펴보죠.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들의 탈출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한 통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재건기금 참여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이란 전쟁 발발 후 해협 내 고립됐던 우리 선박 26척. 이 중 상당수의 배가 해협을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국, 이란, 오만 등 유관국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인 IM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선박의 통과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신속한 통항을 강조하며 통행료 지불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때문에 개전 3달 만인 지난달에서야 우리 선박의 통항이 처음 이뤄졌습니다. 종전 MOU 체결 이후 수백 대의 선박이 탈출을 희망해 병목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불과 며칠 만에 우리 선박 여러 대가 탈출한 건 양국 외교장관 간 4차례의 통화와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 때문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통항 허가가 속속 이뤄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선박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항 여건을 점검해가면서 이들의 무사 귀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 46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거라고 밝힌 상황. 그러나 정부는 기금 조성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재건기금 참여 문제는 초보 단계라며 미국이나 이란 측에 정식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중동 지역 재건에 건설적 역할을 할 거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영내 관련국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기금에 참여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그 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적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 돈이 혁명수비대랑 바로 연결이 되네라고 하면서 제재 위반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의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공감한 만큼 중동 상황이 일단락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미 이란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급등한 유가와 환율이 국내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반의 충격이 잦아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전쟁 중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100달러에서 이달 70달러 초반대까지 30%가량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가 가격 하락을 곧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유 수입부터 정제와 판매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의 통항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중동산 원유의 가격 하락분이 국내 주유소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빨라도 7월 중순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줄곧 1,5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된 중동 불안은 완화했지만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이어져 단기간에 환율 하락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자본이나 외국인 자본도 일단은 환율이 하락하기에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고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수도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로 누적된 고유가와 고환율은 공급망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 넘게 급등했고
소비자 물가는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은이 연내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재정정책과의 조화, 대외 변수 관리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을 잘 조화를 시켜서 집행이 되고 금리를 조금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하반기 말, 그러니까 이제 한 4분기 정도 접어들 때쯤이면 조금 물가가 안정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고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물가가 또 불안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한은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내외로 전망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성과급도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미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우리 경제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100여일 만에 전쟁의 출구를 찾았지만 종전협상이란 숙제는 아직 남은 상황입니다.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재건 방안 등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분열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